설 연휴 사흘째 되던 오후 대형마트 계산대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한소율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장바구니 가득 올려놓은 재료들을 바라보며 카드를 내밀었다. 직원이 단말기에 긁었다. 짧은 정적, 그리고 화면에 뜬 두 글자, 한도 초과. 소율의 손이 그 자리에서 굳었다. 뒤에는 명절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옆에는 박명자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보고 있었다. 소율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고 자신의 카드를 꺼냈다. 손이 아주 조금 떨렸다. 그때는 아직 몰랐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는 여자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명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이야기는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소율이 시댁 현관문 앞에 선 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사흘 전이었다. 캐리어를 끌고 남편 오준영 옆에 나란히 섰는데 손잡이를 잡은 손에 자신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다. 결혼한 지 3주. 신혼집에서 둘이 지내다가 처음으로 시댁에 짐을 들고 오는 날이었다. 설레는 마음과 긴장하는 마음이 뒤섞인 채로 소율은 숨을 한번 골랐다. 현관문이 열렸다. 박명자가 나왔다. 어서 와, 추웠지. 목소리는 반가웠다. 소율은 허리를 깊이 숙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명자는 소율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소율은 느꼈다.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거실로 들어서니 시아버지 오창식이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다. 소율아, 왔냐? 짧은 인사였다. 창식은 소율을 보며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TV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준혁은 캐리어를 방에 들여놓고 소파에 자리를 잡았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다. 이 공간이 익숙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소율은 혼자 거실 한쪽에 섰다. 어디에 앉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잠깐 망설였다. 부엌 쪽에서 뭔가 끓이는 냄새가 흘러나왔다. 저 부엌에서 뭔가 도와드릴까요? 소율이 먼저 말을 꺼냈다. 명자가 손을 저었다. 오늘은 피곤했을 테니 쉬어. 내일부터 같이 하면 되지.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냥 앉아있기가 어색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명자가 식탁에 종이 한 장을 내려놓았다. 소율 쪽으로 밀어놓는 동작이 자연스러웠다. 연습한 사람처럼. 이번 설 준비 목록이야. 미리 정리해뒀어. 소율이 종이를 집어들었다. 음식 목록만 있는 게 아니었다. 준비 순서, 시작 시간, 재료별 예산 한도, 상 차리는 방식까지 칸칸이 적혀 있었다. 맨 아래에는 서명란이 있었다. 확인했으면 여기 사인해줘.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다르면 곤란하니까. 소율은 종이를 내려다봤다. 서명란 위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준비에 임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율은 잠깐 고개를 들었다. 준혁을 봤다. 준혁은 시선을 피했다. 그냥 엄마 방식이야. 맞춰줘. 소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서명했다.
명자는 종이를 가져가며 짧게 웃었다. 잘했어. 그게 전부였다. 소율은 식탁에 혼자 남았다. 펜을 내려놓으며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창밖에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결혼한 지 3주 만에 소율은 이 집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인지를 처음으로 분명하게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소율은 명자보다 일찍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나오니 집안은 아직 조용했다. 소율은 냉장고를 열고 아침 재료를 꺼내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 몇 가지를 데웠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다. 자신도 모르게. 명자가 부엌으로 들어온 건 소율이 국을 뜨고 있을 때였다. 어머, 벌써 했어? 명자의 목소리에는 놀람이 섞여 있었다. 칭찬인지 확인인지 알 수 없는 톤이었다. 소율은 조용히 대답했다. 네, 간단하게 차렸어요. 명자는 식탁을 한번 둘러보더니 앉았다. 더 말은 없었다. 아침을 먹고 나서 명자가 말했다. 오늘 명절 재료 정리 좀 같이 하자. 둘이 나란히 냉장고 앞에 섰다. 명자가 문을 열었다. 소율은 안을 들여다봤다. 생각보다 채워져 있었다. 채소도 있고 고기도 있고 양념 재료도 제법 있었다. 소율은 목록을 보며 하나씩 확인했다. 어머니, 갈비찜 재료는 여기 있는 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잡채 당면이랑 버섯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부족한 건 내일 사면 되지. 카드 줄게. 소율은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날 오후 준혁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사이 소율은 방에 앉아 목록을 다시 들여다봤다. 음식 하나하나를 머릿속으로 그려봤다. 순서를 정리했다. 무엇을 먼저 시작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전체 흐름이 맞아떨어지는지 손이 자연스럽게 메모를 해나갔다. 오래된 습관이었다. 저녁을 먹고 난 뒤였다. 명자가 차를 내오며 말했다. 이번 설에 오빠 내외가 와. 서태준 씨 부부. 오빠가 워낙 음식에 까다로운 사람이라서. 소율은 조용히 들었다. 명자가 말을 이었다. 뭐, 처음이니까 봐주겠지. 그 말 끝에 웃음이 붙었다. 짧고 가벼운 웃음이었는데 눈이 웃고 있지 않았다. 소율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차가 식어가는 것이 손바닥으로 느껴졌다. 잠자리에 들기 전 소율은 화장실에 들렀다가 복도를 지나쳤다. 명자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소율은 그냥 지나치려 했다. 그런데 목소리가 들렸다. 내일 냉장고 재료 좀 빼놔야겠어. 소율의 발이 멈췄다. 카드도 한도 낮은 걸로 줘야지. 마트에서 얼마나 허둥대나 보게. 소율은 그 자리에서 숨을 참았다. 통화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명자의 목소리만 방에서 흘러나왔다. 처음 명절에 며느리를 잡아야 나중이 편해. 내가 은행에서 30년 넘게 사람 관리해 봤는데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하거든. 음식이 어설프면 내가 한마디 하고 그게 기준이 되는 거야. 잘해도 트집 잡으면 되고 중요한 건 첫 명절에 내가 주도권을 쥐는 거야. 소율은 벽에 등을 기댔다.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빛이 복도 바닥에 가늘게 깔렸다. 오늘 냉장고에서 확인했던 그 재료들. 내일 아침에 열면 절반이 사라져 있을 것이다. 카드는 한도가 막혀 있을 것이다.
마트 계산대 앞에서 줄이 늘어선 채로 굳어버리는 그 장면까지 처음부터 설계된 일이었다. 소율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손에 쥐었다가 내려놓았다. 준혁에게 전화할까 잠깐 생각했지만 하지 않았다. 준혁은 어머니 앞에서 늘 말이 없어지는 사람이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해봤자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았다. 화가 나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더 또렷하게 올라오는 감정은 따로 있었다. 냉정함이었다. 조용하고 차분한 냉정함. 소율은 천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새벽 3시 알람을 맞췄다. 새벽 3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소율은 이미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묶었다. 거울 속 자신을 한번 봤다. 표정이 평온했다. 분노가 사라진 게 아니었다. 다만 분노를 쓸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있었다. 부엌으로 나오니 집안은 완전히 어두웠다. 소율은 부엌 등을 켰다. 환한 빛이 조리대를 비췄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예상대로였다. 어제 저녁까지 있던 고기가 없었다. 채소 절반이 사라져 있었다. 양념 재료도 몇 가지가 비어 있었다. 소율은 냉장고 문을 닫고 잠깐 서 있었다. 그리고 코트를 집어들었다. 24시간 마트까지는 걸어서 15분이었다. 새벽 3시의 거리는 조용했다. 바람이 차가웠다. 소율은 걸으면서 머릿속으로 목록을 정리했다. 갈비찜용 소고기, 잡채 재료, 전재료, 나물 3가지. 순서대로 빠진 것 없이. 마트 안은 형광등 불빛만 가득했다. 직원 한 명이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소율은 카트를 끌고 하나씩 담았다. 손이 망설이지 않았다. 계산대 앞에 섰다. 자신의 카드를 꺼냈다. 24,000원. 영수증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시댁으로 돌아오는 길, 소율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추웠다. 손이 시렸다. 그게 전부였다. 부엌에 돌아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재료들을 하나씩 꺼냈다. 조리대 위에 늘어놓고 숨을 한번 골랐다. 그리고 시작했다. 소율이 케이터링 업체에서 일하면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은 순서였다. 무엇을 먼저 시작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전체가 제때 맞아떨어지는지. 수백 인분의 음식을 동시에 돌리던 주방에서 몸으로 익힌 감각이었다. 그 감각이 지금 이 좁은 시댁 부엌에서 조용히 깨어났다. 먼저 갈비를 양념에 재웠다. 간장, 배즙, 마늘, 생강. 손이 거침없이 움직였다. 비율을 재지 않았다. 오래 몸에 밴 감각으로 넣었다. 그릇에 담아 냉장고 아래 칸에 넣어두고 나물로 넘어갔다. 시금치를 데치고 물기를 짰다. 도라지를 무치고 고사리를 볶았다. 냄비 3개가 동시에 불 위에 올라갔다. 소율은 3개를 번갈아 가며 저었다. 한 손으로 나무젓가락을 쥐면서 다른 손으로 타이머를 눌렀다. 소리 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6시가 넘어가자 전을 시작했다. 명태전을 먼저 부쳤다. 기름 온도를 손으로 확인했다. 반죽 농도를 눈으로 잡았다. 전이 팬 위에서 고르게 부풀어 오르며 노릇하게 익어갔다. 동그랑땡을 빚었다. 크기가 일정했다. 모양이 가지런했다. 7시쯤 명자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소율의 등 뒤에서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어머, 벌써 이렇게 했어? 소율은 하던 것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네, 일찍 시작했어요. 명자는 조리대 위를 천천히 훑어봤다. 나물 3가지가 그릇에 담겨 있었다. 전이 접시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갈비는 이미 양념이 배어들고 있었다. 명자의 시선이 잠깐 멈췄다. 많이 했네. 그게 전부였다. 칭찬이라고 하기엔 짧았고 트집이라고 하기엔 할 말이 없는 표정이었다. 명자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한 모금 마시고 거실로 나갔다. 소율은 다시 잡채로 넘어갔다. 당면을 불리고 채소를 볶았다. 손이 멈추지 않았다. 10시가 넘어가자 명절상이 거의 다 갖춰졌다. 조리대 위에 그릇들이 줄지어 놓였다. 나물 3가지가 색깔별로 가지런히 담겼다. 전과 동그랑땡이 접시에 층층이 쌓였다. 잡채는 참기름을 두른 뒤 통깨를 뿌려 윤기가 흘렀다. 갈비찜은 뚝배기째 올라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고기가 결대로 부드럽게 익어 있었다. 소율은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조리대를 한번 훑어봤다. 부족하지 않았다. 아니, 충분했다. 명자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왔다. 완성된 음식들을 보더니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율은 명자를 보지 않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명자가 나물 그릇을 집어들어 냄새를 맡았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 초인종이 울렸다.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명자의 오빠 서태준이 먼저 왔다. 코트를 벗으며 거실을 둘러보다가 부엌 쪽에서 흘러나오는 냄새에 코를 살짝 들었다. 냄새 좋은데. 명자가 웃으며 나왔다. 어서 와, 오빠. 우리 며느리가 아침부터 했어. 태준은 부엌 쪽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의 아내 임순옥이 뒤따라 들어왔다. 현관에서부터 목소리가 컸다. 명자야, 여기까지 오는 길에 떡집 들렀더니 줄이 장난이 아니더라. 거실이 금방 북적해졌다. 소율은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상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릇들이 하나씩 상 위에 놓였다. 나물 3가지가 색깔별로 가지런히 담겼다. 전과 동그랑땡이 접시에 층층이 쌓였다. 잡채는 윤기가 흘렀고 갈비찜 뚝배기에서는 은은한 김이 올라왔다. 상이 다 차려지자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태준이 제일 먼저 젓가락을 들었다. 잡채를 한 입 넣었다. 씹는 속도가 느려졌다. 그러더니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다. 이거 어디서 사온 거야? 소율이 조용히 대답했다. 제가 만든 거예요. 태준이 고개를 들어 소율을 봤다. 그리고 다시 젓가락을 들었다. 이번엔 동그랑땡이었다. 한 입 베어 물더니 순옥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여보, 이거 먹어봐. 진짜야? 순옥이 전을 집어들었다. 바삭한 소리가 났다. 표정이 바뀌었다. 어머, 이거 완전 호텔 뷔페 아니야? 어떻게 집에서 이런 게 나와? 태준이 이번엔 갈비찜으로 젓가락을 뻗었다. 고기 한 점을 집어 천천히 씹었다. 눈을 살짝 감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소율 씨,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소율은 짧게 웃었다. 그냥 좀 해봤어요. 태준은 잠깐 소율을 바라보다가 다시 갈비찜으로 젓가락을 뻗었다. 친척들의 말이 이어졌다. 나물간이 딱 맞다. 전이 이렇게 바삭할 수가 없다. 갈비가 입에서 녹는다.
소율은 상 한쪽에 조용히 서서 그 말들을 들었다. 표정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기쁘지 않은 건 아니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웃고 감격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소율은 알고 있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상 맞은편에 앉아있던 명자의 젓가락이 멈춰 있었다. 친척들이 칭찬을 쏟아낼수록 명자의 입가가 조금씩 굳어갔다. 그래, 우리 며느리 손맛이 좋지. 한 번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아무도 명자를 보지 않았다. 시선이 전부 소율과 상위의 음식을 향해 있었다. 명자는 잡채를 한 입 넣었다. 천천히 씹었다. 맛있었다. 그게 더 불편했다. 친척들이 음식을 다 드시고 거실이 잠시 느슨해졌다. 태준이 배를 두드리며 소파에 등을 기댔다. 오늘 정말 잘 먹었다. 소율 씨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 순옥도 거들었다.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다고요? 믿기지가 않네. 소율은 조용히 웃으며 감사합니다. 하고 짧게 대답했다. 바로 그 타이밍이었다. 명자가 입을 열었다. 그런데 말이야.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았다. 오늘 잡채 간이 좀 세지 않았어? 내 입엔 간장이 좀 많은 것 같던데. 거실이 잠깐 조용해졌다. 소율은 명자를 봤다. 명자는 소율을 보지 않고 찻잔을 들고 있었다. 태준이 고개를 갸웃했다. 저는 딱 맞던데요. 짜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명자가 말을 이었다. 동그랑땡도 마늘이 좀 강했어. 향이 좀 과했다까? 순옥이 눈을 둥그렇게 떴다. 형님, 저는 그게 딱 좋던데요. 마늘 향이 살아있어서 더 맛있었어요. 명자의 입이 다시 열리려는 순간이었다. 소율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잠깐만요. 목소리가 크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실이 조용해졌다. 소율은 명자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다.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 오늘 새벽에 냉장고를 열었더니 재료가 거의 없었어요. 명자의 손이 멈췄다. 어제 오후에 분명히 있던 쇠고기, 돼지고기, 나물 재료가 전부 사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3시에 혼자 마트에 갔어요. 어머니 카드가 아니라 제 카드로요. 27만 원 나왔어요. 그리고 4시부터 혼자 다 준비했어요. 소율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냥 사실이었다.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태준이 명자를 봤다. 순옥도 명자를 봤다.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이 살짝 떨렸다.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친척들이 칭찬할 때마다 트집을 잡으려 했던 그 계획이 소율의 조용한 한마디에 그대로 공중에서 멈춰버렸다. 시아버지 창식이 헛기침을 한 번 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소율아, 고생 많았다. 그게 전부였지만 그 말이 거실에 작게 울렸다. 준혁은 소율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소율은 준혁을 보지 않았다. 명자를 보지도 않았다. 그냥 상 위의 빈 그릇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복수는 고개를 숙였다.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은 채로 잠시 시간이 흘렀다. 작은 아버지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다. 순옥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시선을 내리깔았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명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거실에 내려앉은 침묵이 길어졌다. 그때 서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명자야.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명자가 고개를 들었다. 태주는 명자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이 단단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사랑도 아니고 미움도 아닌 그 표정이었다. 내가 그 명절 기억한다. 명자의 눈이 흔들렸다. 태준이 말을 이었다. 내가 시집왔던 첫 명절. 그 집 시어머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는 다 봤어. 냉장고에 재료 빼놓은 것도, 카드 한도 막아놓은 것도, 친척들 앞에서 음식 트집 잡으려고 벼르고 있던 것도 내가 그날 옆에 있었잖아. 거실이 다시 완전히 멈춘 것 같았다. 소율은 부엌 입구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그대로 굳었다. 태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근데 너 지금 똑같이 하고 있잖아. 소율한테 자기가 당했던 그대로. 명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는 내가 그러지 않을 줄 알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으니까. 근데 사람이 자기가 당한 걸 그대로 되갚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태주는 거기서 말을 멈췄다. 더 몰아붙이지 않았다. 그냥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명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그냥 며느리가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그렇게 버텼으니까. 태준이 고개를 저었다. 버틴 게 아니라 상처받은 거야, 명자야. 그리고 그 상처를 아직도 들고 다니는 거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소율은 부엌 입구에서 명자를 바라봤다. 예순이 넘은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눈가를 손등으로 훔치고 있었다. 소율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뭔가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뭔가가 달라졌다. 이 사람도 누군가에게 같은 일을 당했구나. 그리고 그걸 아직 모르고 있었구나. 창밖에 저녁이 내려앉기 시작하고 있었다. 친척들이 하나 둘자리에서 일어났다. 태준 내외가 먼저 코트를 챙겼다. 오늘 잘 먹었어요, 소율 씨. 다음 명절에도 부탁해요. 순옥이 소율의 손을 잠깐 꼭 쥐었다가 놓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 온기가 뭔가를 전하는 것 같았다. 태준도 코트를 입으며 소율에게 조용히 말했다. 잘했어요, 진짜로.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다. 거실에는 소율과 준혁, 그리고 명자와 창식만 남았다. 창식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볼륨을 아주 낮게 해두었다. 준혁은 소율 옆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명자가 천천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소율도 따라 들어갔다. 설거지가 남아 있었다. 둘이 나란히 싱크대 앞에 섰다. 소율이 물을 틀었다. 명자가 그릇을 헹궜다. 아무 말도 없이 몇 분이 흘렀다. 수돗물 소리만 부엌을 채웠다.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아주 낮게 깔려 있었다. 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내가 강해졌으면 했어. 소율은 대답하지 않고 그릇을 닦았다. 명자가 말을 이었다. 이 집에서 살려면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그렇게 버텼으니까 너도 그래야 한다고. 근데 오빠 말대로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목소리가 낮았다. 떨리지는 않았지만 힘이 없었다. 소율은 잠깐 손을 멈췄다. 어머니, 저는 배우는 건 괜찮아요. 명자가 소율을 봤다. 가르쳐 주시면 배울게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평가받는 건 못해요. 그건 앞으로도 못할 것 같아요.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짧은 말이었다. 사과치고는 너무 짧았다. 하지만 예순이 넘은 사람이 며느리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꺼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소율은 알 것 같았다. 소율은 다시 그릇을 닦았다. 그때 부엌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준혁이었다. 그는 싱크대 앞에 나란히 선 두 사람을 잠깐 바라보다가 명자 쪽으로 걸어왔다. 엄마. 명자가 고개를 돌렸다. 준혁의 목소리가 낮았다. 평소보다 느렸다. 오늘 소율한테 사과해요. 제대로. 거실에서 한 번도 소율 편을 들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어머니 앞에서 늘 말이 없어지던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어머니를 똑바로 보며 말하고 있었다. 명자는 잠깐 준혁을 바라봤다. 그리고 소율 쪽으로 몸을 돌렸다. 소율아, 미안하다. 소율은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내려놓았다. 명자를 봤다. 명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눈가가 아직 붉었다. 소율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그때 창식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소율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오늘 내가 쓴 돈이다. 봉투 안에 현금이 들어 있었다. 소율은 봉투를 내려다봤다. 27만 원. 새벽에 혼자 마트에서 쓴 그 돈이었다. 괜찮아요, 아버지. 창식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낼 돈이 아니야. 소율은 더 말하지 않았다. 봉투를 조용히 집어들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설거지가 끝났다. 부엌이 다시 조용해졌다. 네 사람이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극적인 포옹은 없었다. 눈물도 없었다. 하지만 뭔가가 달라져 있었다. 이 부엌 안에서 아주 조금이지만 분명하게 소율과 준혁은 짐을 챙겼다. 캐리어를 현관 앞에 세워두고 코트를 입었다. 명자가 거실에서 나왔다. 창식도 소파에서 일어났다. 네 사람이 현관 앞에 나란히 섰다. 사흘 전 이 문을 처음 열고 들어왔을 때와 같은 자리였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랐다. 조심해서 가. 명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비슷했다. 크지도 작지도 않았다. 소율은 허리를 숙였다. 네, 어머니. 들어가세요. 그게 전부였다. 극적인 포옹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다. 하지만 뭔가가 달라져 있었다. 아주 조금이지만 분명히. 현관문이 닫혔다. 차에 타서 시댁 단지를 벗어나자 준혁이 조용히 물었다. 괜찮아? 소율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응, 괜찮아.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소율은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다. 명절이 끝난 도시의 밤이었다. 소율은 핸드폰을 꺼내지 않았다. 그냥 창밖을 바라봤다. 머릿속에 명자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싱크대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 예순이 넘은 나이에 며느리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던 그 목소리. 그리고 그 사람도 한때 똑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 처음 명절에 재료가 없는 냉장고를 열었을 때, 계산대 앞에서 카드가 막혔을 때, 친척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 있었을 때, 그게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다.
그게 옳다고 배웠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얼마나 깊이 박혀 있었으면 자신이 그토록 싫었던 일을 스스로 되풀이하게 됐는지. 소율은 그 생각을 오래 들여다봤다. 자신은 그러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언젠가 자신이 누군가의 앞에 서게 된다면 강하게 만들겠다는 이유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그건 강함이 아니라 상처가 만들어낸 착각이라는 것을 오늘 이 명절이 가르쳐 줬다. 준혁이 핸들을 잡은 채 조용히 말했다. 오늘 나 좀 많이 못났지. 소율은 준혁을 봤다. 준혁은 앞을 보고 있었다. 다음엔 그러지 않을게. 소율은 잠깐 준혁을 바라보다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짧게 대답했다. 알아. 차가 신혼집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가로등 불빛이 차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했다. 소율은 봉투를 손에 쥐었다. 27만 원. 새벽 3시에 혼자 나가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들고 온 재료값이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돈이 돌아온 것보다 그 새벽에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하루가 끝에서 증명해 준 것 같았다. 차가 멈췄다. 소율은 차 문을 열고 내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소율은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몇 개 보였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여러분이라면 소율의 선택을 어떻게 보셨나요? 분노하는 대신 새벽에 혼자 일어나 음식을 완성했던 그 방식이 옳았을까요? 그리고 명자처럼 자신이 당한 상처를 모르는 채로 되풀이하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이 매일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